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위안부 강론에서 신체활동 지원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는 감염, 복지연구,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이 세 가지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마인드맵에 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7, 8, 9. 지난번에 시간이 워낙 길어가지고, 요번 시간은 한 20분 정도면 바로 끝낼 거예요.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난다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마지막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감염성 질환에 감염의 증상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예방법에서 제가 두 가지만 갖고 왔어요. 하나가 손 씻기. 그래서 흐르는 물이 중요한 거죠. 담그는 물은 세균 덩어리 안에 가득 차니까 흐르는 미온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항균 전문 액체 비누를 써라. 일반적인 바형태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균을 좀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간호사니까 균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거든요. 병원에서도. 균은 막 그냥 이게 습관이 될 정도로. 균의 습성 중에 하나가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체 형태의 바 형태의 비누를 쓰시면 쓰고 나셔서 물기가 묻어있는 대로 그대로 내비두시면 바람이 통하면서 위에는 말라요. 거기는 균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 물이 빠지지 않은 습기가 있는 부분에 균이 상주 붙어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 비누들은 짜서 나오는 곳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균 감염을 줄일 수가 있어서 액체 비누를 사용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 뭐 손바닥을 닦고요, 깍지, 요건 6단계 여러분 잘 기억하시니까 중요한 건 빠지지 않게 모든 부분이 잘 닦인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죠.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라. 이것도 균은 물이 습기가 있으면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헝겊수건을 사용하실 때는 한 분밖에 못 써요. 깨끗하게 마른 상태에서 그때 제거하는 분 외에 젖은 수건을 또 쓰시게 되면 이미 젖어 있는 상태에 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균이 붙어 있는 걸로 닦으면 이게 닦기 하나 많아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건은 깨끗하게 말라 있는 거 하나만 쓰시는 거고, 그걸 대체해서 쓰는 게 우리가 한 장씩 뽑아 쓰는 핸드타올. 그래서 핸드타올을 한 장씩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또 이제 에어 컨디셔너 바람으로 말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사용하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분비물 처리예요. 요건 요거 잘 알아두셔야죠.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다면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라.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옷을 더운 물로 먼저 닦으시면 옷에 착 달라붙어서 응고가 돼가지고 협착이 돼서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먼저 찬물로 닦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헹궈라. 물의 순서가 바뀌지 않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안 읽는 이유는 읽어보시면 다 푸실 수 있어요. 요거 별 붙여져 있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자, 이제 감염성 질환 예방에서 사실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하는 게 흡입 물품 관리예요. 말 바꾸기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흡입 물품 관리에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라. 이거 흡입병. 그 흡입병 가래가 떨어지는 그 병이죠. 그거는 1일 1회 이상. 횟수를 많이 바꿔요. 뭐 매번 닦는데 틀렸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뒷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 물에 담가 놓는다 빼고 나머지 표현은 싹 다 오다. 왜? 우리 시험은 교과서 표준교재 내용을 보고 교과서에 뭐라고 했지? 그 내용을 찾는 시험 문제가 100%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준교재를 얼마나 많이 읽고 교재에 이 내용이 있냐 없냐만 판단하신다면 시험 문제의 고득점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바꾸면 안 돼요. 한 번 사용한 카테터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과서에 빨간색으로 코와 입으로 집어넣는 고무 형태의 관 있죠? 그거를 한글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냥 카테터예요. 영어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고 나시면 얘는 다시 쓸 수 있는 거 재사용, 일회용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냥 공기 중에 두실 수 없고 물에다 담가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카테터는 당연히 비벼 씻으셔야 돼요. 그래야 카테터 안에 있는 가래 같은 것들 다 제거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독한 컵은 냄비 뚜껑을 닫은 채, 이게 또 중요한 거죠. 뚜껑을 닫은 채. 우리가 소독의 목적으로 끓는 물 자비 소독을 하실 때는 뚜껑을 덮고 삶으셔야 돼요. 열고 삶으시면 소독이 하나도 없습니다. 뚜껑 열고 삶으시면 그 위에 세균들이 또 물 위에 막 이렇게 한 층에 덤벼들어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삶아주시고, 다 삶고 나서도 이제 다 삶았다. 뚜껑 열어야지. 여는 순간 공기 중에 세균이 또 쫙 덤벼들거든요. 그래서 물이 따라질 만큼만 비스듬하게 뚜껑을 제거하시고 물을 다 따라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꺼내서 자연 건조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카테터와 같은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이셔서, 그래야 소독력이 생기죠. 쟁반에 널어서 어디다 말려요? 그늘.
오답은 햇볕이죠. 고무기 때문에 햇볕을 말리시면 이게 다 녹아 내려가요, 고무가. 그다음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 놓은 후 사용하기 직전에 소독해라.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변경이 돼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복지연구예요. 복지연구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출제했던 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을 구분하실래요?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했었어요. 그러니까 섞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대여 품목에 들어가는 품목들. 네, 저는 구입이 많아서 대여로 외우는 걸 좀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대여품 안에 들어가는 건 크고 무겁고 비싸고 장비고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자, 일단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와 구입을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대여품에 들어가는 게 수동일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외 감지기, 경사로. 네, 이 경사로도 예, 교과서에 또 있죠. 우리가 경사로. 실내 경사로가 있고 실외 경사로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실외에서 사용하는 건 대여에 들어가는 거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건 네, 또 뭐도 들어가요? 그 구입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품목을 읽는 사이에 선생님들 머릿속에 휠체어 사진, 이동욕조 그림, 목욕 리프트 사진, 여기서 말하는 실외용의 경사로의 사진,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 그러면 문제 푸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들으셨구나. 그쵸? 아니면 빠지셨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교과서 311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사진 위주로 봐두세요. 배 감지기가 뭐지? 목욕 리프트는 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사진만 잘 그려 놓으셔도 그게 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일단 시험 문제가 이런 걸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동일체어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은 주의사항은 뭐 그쪽 관리법은 이런 걸 묻는데 그런 문제들은 한 번 읽으시면 다 풀 수 있거든요. 그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은 이유는 311페이지를 품목을 읽으시면서 떠오른다면 그냥 통과하시겠지만 만약 품목이 머릿속에 사진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한 번 읽어주세요. 두 번 읽지 마세요. 한 번만 읽으셔도 여기 충분합니다. 네, 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요양보호사 안전관리에서는 책에서는 표준교재에서는요, 그죠? 두 가지를 설명해요. 무조건 낙상이 들어가요. 노인이라서 노인 중에 안전관리 제일 위험한 게 낙상이잖아요. 그 낙상에 하나는 재해 이렇게 두 가지를 출제하는 건데, 자 일단 낙상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기 전에 뭐 다친 곳과 아픈 곳인지 확인해 주시고 낙상한 것을 발견했다면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안정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낙상이 발생하셨는데 일어날 수 없대요. 그럼 억지로 일으켜 세우시면 안 되죠. 119에 빨리 전화하시고 뼈를 맞추거나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뭐만 하시면 되냐면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옆에 있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낙상을 하셨는데 일어나실 수 있대요. 교과서에 또 있죠.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고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하신 상태에서 뭐를 하셔야 돼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다 일어나셔야 2차적인 낙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하나 더 알려드려요. 331페이지에 가정에서 낙상 예방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사실 풀 수 있어요. 뭐 손잡이 설치하셔라, 문턱은 제거하셔라, 엘리베이터를 써라, 침대의 최대한 높이는 낮춰라 이런 거를 우리가 상식으로도 풀 수는 있는데 혹여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는 걱정된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331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읽어주세요. 자, 이번은 이제 화재예요. 우리가 화재부터 시작해서 전기 사고까지 자연재해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 일단은 화재가 대처하는 방법. 불이야 라고 소리 지거나 비상벨 눌러주신다는 거. 중요한 건 판단력이죠.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하실 건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천장까지 닿지 않는 불이라면 소화기나 양동이를 활용해 신속히 꺼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소화기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소화기 사용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종종 출제를 하거든요. 1번 안전핀을 뽑는다. 2번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3번 손잡이를 움켜쥔다. 4번 분말을 고르신다. 요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이렇게 묶어서 출제하기도 해요. 그거는 잘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옷에 뭐 불이 붙었다. 그러면 하던 일을 빨리 멈추시고 얼굴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뒹굴더라. 이게 요 내용이죠. 멈춰라.
눈과 코에 입을 보호해라. 기도화상, 흡입화상을 막아내는 거고요. 엎드린 상태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네, 불이 꺼질 수 있게끔. 자, 다음은 이제 대피에 관한 거예요. 불길이 커져서 불을 끄기 어렵다면 이제 대피를 해주셔야 되는데, 비상구를 활용하시거나 왕관계를 쓰시거나 이제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가신다든지 또는 일정 기간 대피했다 불이 꺼질 때 나오는 방법을 활용하는 실내 대피 공간을 가신다든지, 이거 이제 대피의 방법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즈시 대피 요령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요 네 가지 그림이 다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수건으로 옷등을 이용해 손수건이나 옷등을 이용해서 코와 입을 가리라는 건 기도화상 아까 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화재들을 막아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그림처럼 낮춰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가리셨다면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어주시고요.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를 해라. 네, 한 방향. 중요한 건 한 방향이죠. 어둡고 막 이런 경우에 손을 바꾸시면 실내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래서 손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해 태풍에 대해서 나와요. 따로 안 갖고 왔어요. 이거는 좀 그냥 읽으셔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지진에 관한 거.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시고 탁자 다리를 꼭 잡고 계시고 흔들림이 멈춘다면 빨리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시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라. 보통 아파트 문 같은 게 철문이죠. 근데 이게 지진이 심하게 흔들리면 우그라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안 맞아서 문을 열 때 열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혹여나 이 지진이 간단히 멈추면 다행이겠지만 멈추지 않고 얘가 강지진 더 세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출입구를 확보해 두시면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실 수 있게. 자, 그다음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 쓰시면 안 되죠. 계단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건물과 거리를 두시고 주위를 살피면서 대피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대피 공간이 어디예요? 네,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면서 운동장이나 공원, 넓은 공간. 이 운동장이나 공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에 무너질 공간이 없다는 거죠. 땅이 꺼지지 않는 이상 쓰러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곳이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 또는 공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거라 우리가 수해나 그 태풍에 보시면 이게 물품이 있어요. 거기 안에 라디오가 들어가거든요. 건전지 방식으로 외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인 거죠. 다음은 이제 정전입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 같은 건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전기기를 한 번에 많이 사용하시면 당연히 정전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동시 사용은 좀 자제하시고 별도의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전이 됐다면 빨리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부터 확인해 주셔야 되죠. 냉동식품을 점검해서 뭐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버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따라갔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전기 사고예요. 전기기구 사용 시 전기가 통하는 찌릿짜릿한 뭐 그런 느낌이 들거나 소음이 나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빨리 사용 중단하셔야 되고요. 하나의 콘센트 여러 개의 코드를 꽂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의료용 기구는 접종 3핀이 이렇게 되는데 3핀이 꽂는 게 3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의 220V를 사용하는데 이거 의미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의료기기가 전력이 딸려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얘네 같은 게 멈춰버리거든요. 지금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 우리 교재는 좀 전통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시험엔 또 교재대로 나오니까 알아두실 수밖에 없어요. 접지용 3핀이라고 하는 건 꽂는 게 3개구나. 적은 220V로 돌아가다가 220V보다 작은 110V의 전력이 들어와도 이게 돌아갈 수 있게. 그게 이제 접종 3핀 플러그를 쓰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에만 있는 조금 특수한 플러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 전기 쇼크를 입으셨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하는 거. 왜냐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 닿아버리면 전기가 만진 사람은 넘어가요. 우리가 아이들이 게임할 때 전기 이런 게임 하듯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기가 옮겨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전류를 차단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거 1번.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번.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번.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씌워야 하는 대상자.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보행보조차 다른 말로 실버카. 예, 누가 쓰는 거냐?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그쵸? 그래서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 힘이 없는데 보행 이거 할 수 없어요.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속도 굉장히 빨라서 보행기 중에서도 실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보행 능력도 계신 분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손잡이에 체중 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동 중 보행보조차 기대어 실 수 없어요. 이게 기대면 밀려나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브레이크 잡아도. 그러니까 여기 의자 같은 곳에 앉아서 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자, 다음 57번 문제.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번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번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번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네, 3번이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쓰는 감염. 네. 그러니까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감염, 전염, 감염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 결핵 대상자에 가래가 붙으는지. 예, 이거 뭐 위험합니다. 보통 소각까지 간다. 이런 말 하거든요. 철저하게 그 결핵균이 굉장히 센 균이에요. 우리가 아는 균 중에 독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철저하게 하려면 병원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에 소각까지 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따로 처리해야 되는 네, 그 방법이죠. 자, 58번 문제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1번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번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번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번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네. 탁자 위에가 탁자 아래로 가셔야 되고, 흔들면 바로 쓰면 안 돼요, 전기. 예, 전기, 수도 막 이런 거 다. 왜냐면 전기가 지진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쓰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지진대 창문 열고 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3번처럼 넓은 공간, 공터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9번. 대상자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번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번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번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번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네, 몇 번일까요? 어렵지 않으셨죠? 네, 정전에 관한 거, 정전. 정전. 예, 전기가 복구됐어요? 그럼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순서대로 꽂는다는 거, 그쵸? 예, 요런 내용도 우리가 정전 대비법에 예,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분도 아직 안 됐어요. 지금 한 18분 정도에 끝났는데, 이제 한 파트만 남겨져 있어요. 가3 일상생활 지원. 네, 그거는 제가 요번 주에 한 번 더,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마지막 업로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5월 7일 날 라이브 특강을 할 거거든요. 9시부터 사실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공지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 공지문을 써서 제가 안내를 하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보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예, 유튜브만 구독을 하셔서 시청하시거나 유튜브에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모르세요. 제가 이걸 공지를 안 띄워가지고. 근데 요번에는 좀 유튜브도 공지를 하나 좀 띄울까 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안내문을 막 설명하진 않을 거고, 네, 알림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유튜브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문서로다가요. 그래서, 예, 일단 요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5월 7일날 토요일날 제가 아침에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가량을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저희 교육원 선생님들도 들어오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공부하시고 싶다고 하면, 네, 김 교수 9시에 만나러 오세요. 네, 그날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추가적인 안내는 다음에 한 번 더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냐고 애쓰셨고요. 영상 듣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김 교수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